여행과 장소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선사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네카의 말처럼 여행은 무료와 놀이들의 일상에 활력을 주곤 합니다. 멀리 떠나기 부담스러운 요즘, 저희 방송 여기어때와 함께 전라도 방방곳곳을 여행하며 일상 속 활력을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그럼 오늘의 여행 출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보석 같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여기어때 여행 가이드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여기어때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읽어보면서 사연자님과 잘 맞을 것 같은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만나보기 전 악동뮤지션의 해프닝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는 본격적으로 학우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나연주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나연주입니다. 저희 학과는 특성화 캠퍼스에 위치해 있고 몇몇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되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기숙사 근처에서 친구들과 놀다 보니 익산의 새로운 곳을 찾아 여행해보고 싶더라고요. 요즘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여행을 미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떠날 수 있게 미리 여행을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어때에서 친구들과 익산 여행하기 좋은 곳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익산 캠퍼스 기숙사에서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익산 여행을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익산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저는 익산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기어때와 함께 여행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고 친구들과 여행할 때 멋있게 친구들 앞에서 설명해보는 건 어떠세요? 그럼 오늘의 여행 노래 한 곡 들으며 출발해 볼까요? 네, 송민호의 도망가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도착한 이곳 백제의 숨결이 담긴 익산시입니다. 익산시는 전라북도 북서부에 위치해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이며 호남의 관문이자 충청권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익산이라는 이름은 산이 더해지다라는 뜻인데요. 평야에 산이 더해졌다는 의미를 통해 익산 지역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시가지 일대는 일이라고 불리는데요. 본래 솜리, 솜리, 솝리 등으로 불렸는데 한자로 옮겨 쓰면서 일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널따란 만경평야에서 구릉이죠. 멀리서 보면 속으로 들어간 마을이라는 뜻에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을 통합할 때 통합시 명칭을 익산시로 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익산시는 공주시, 부여궁과 함께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익산을 포함한 3개의 도시는 대한민국 중서부 산지에 위치하며 이웃한 지역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정성기를 구가하였던 고대 백제왕국의 후기 시대를 대표합니다. 또 백제 역사유적은 중국의 도시계획 원칙, 건축기술, 예술, 종교를 수용하여 백제화한 증거를 보여주며 이러한 발전을 통해 이룩한 세련된 백제 문화를 일본 및 동아시아로 전파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답니다. 익산시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자세한 이야기는 잔나비의 가을밤 든 생각 듣고 시작해 볼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엔 여행을 하며 여행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전의 여행과는 다르게 오늘은 무려 4곳을 방문해 볼 겁니다. 조금 더 다양한 곳을 방문해 보고자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여행 코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역부터 시작해서 익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미륵사지에 방문해 문화유산 감상과 더불어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하시고요. 원불교 성지로 가장 유명한 원불교 익산 성지로 이동해서 익산과 원불교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장소 보석박물관으로 이동해서 익산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보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장소 익산역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장소 익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익산역은 전라북도 교통의 중심이며 이전엔 이리역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며 이리, 익산 지역은 한국전쟁의 초기 인민군에 의해 점령되었지만 9월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전선이 이동하면서 인민군은 떠나갔는데요. 그러나 이리역에선 뜻하지 않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7월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군에 의해 이리역이 폭격을 당하며 수백 명이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건, 이리역 폭격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의 일대를 선회하던 폭격기는 시커먼 무엇인가를 떨어뜨렸고 직원들과 민간인들은 낙하산이 떨어진다며 신기해하고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곧이어 굉음과 함께 엄청난 화염이 이리역 일대를 삼켰고 미군 폭격기가 이리역 일대에 사제하여 작업 중이던 기관차는 물론 군의 시설에 대해서도 가공할 폭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상자를 만든 이 사건은 오랜 역사 속에 묻혀 있다가 사건 발생 60년 만인 2010년에 오폭으로 결론이 났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사건이 잊힌다는 점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한순간의 실수에 많은 생명을 잃었다는 점이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는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노래 한 곡 들으며 떠나볼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댄싱 칼툰. 익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미륵사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를 지나 조금 걷다 보니 두 개의 탑이 보이시죠? 그중 서쪽에 있는 탑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미륵사지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찰 가운데 하나이고 석탑은 국내 현존하는 석탑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창건 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진 석탑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되었다는데 주위는 꽤 휑하죠. 낮에 보는 미륵사지 석탑은 관광지라기에는 밋밋해 보일 수 있지만 저녁에 보는 풍경은 뒷배경이 별들로 채워지면서 그 어느 관광지보다 화려해진답니다. 전주에서도 가까우니까 별 보러 다시 와보고 싶네요. 미륵사지 석탑을 보며 미륵사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미륵사는 백제 무왕 때 창건되었으며 고려 때까지도 성황을 이루었으나 조선 중기 이후 폐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조 때 쓴 와유록을 보면 미륵사에 오니 농부들이 탑 위로 올라가 낮잠을 자고 있었으며 탑이 100여 년 전에 부서졌다고 하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절이 폐허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후에도 논밭과 민가가 들어섰지만 1980년부터 문화재연구소에서 전반적인 발굴 조사로 절터 앞쪽에는 발굴하면서 백제 때부터 고려시대에 걸친 각종 기와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홀대받던 석탑은 현재는 국보 제11호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백제의 대표적인 이야기인 서동유와 선화공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통정하여 두고 맞동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라는 향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삼국유사의 무왕조에 실린 향가이며 고등학교 시절 고전시가 배우면 자주 보이던 향가였죠. 서동이라 불리었던 백제 무왕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를 사모하여 신라 땅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을 주며 부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고대인들에게 노래는 신성한 언어였다고 하는데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수월한 것이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널리 불리는 노래는 그 시대의 여론이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신 또는 지배층에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어린이들의 입을 통해 불린 서동요는 서동의 의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답니다. 당시 노래에 대한 가치를 배우니 향가를 만들게 된 이유와 이후 결과에 대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네요. 미륵사지에서 많은 걸 배우면서 지치신 분들을 위해
방탄소년단의 Life Goes On 들으며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원불교 익산성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경건한 마음으로 온다면 누구나 들어와 둘러볼 수 있는데요. 내부가 상당히 넓고 아름다우니 저희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금 걷다 보니 옆쪽으로 근대 건축물이 보이는데 정말 드라마 속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고 현재에는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름답게 가꿔져 있어 겨울 풍경과 소나무, 근대 건축물이 하나로 잘 어우러지네요. 이제 원불교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드릴게요. 원불교는 1916년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의 큰 깨달음을 계기로 시작된 종교입니다. 1924년 소태산 대종사가 현 원불교의 전신인 불법연구회를 창립해 열반할 때까지 머물면서 교세를 펼친 곳이자 역대 지도자들의 유해를 봉안한 곳으로 근대기 우리나라 신흥 종교단체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종교사적, 지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익산시는 원불교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원불교 총부, 원광대학교 등 원불교 시설이 많으며 원불교 방송인 원음방송도 이곳에서 가장 먼저 개국되었답니다. 그럼 다음 장소 익산 보석박물관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여행 마지막 장소 익산 보석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전라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면 체험학습 장소로 많이 방문해 보셨을 장소인데요. 보석이 산출되지 않는 익산에 왜 보석박물관이 있는지 아시나요? 익산은 보석 가공업체의 수가 많기 때문이랍니다. 이제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단순히 보석만 가득할 거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영국 왕실의 보석과 고대 장식품이 눈길을 끄네요. 또 작고 빛나는 가공된 보석이 아닌 대형 원석을 볼 수 있답니다. 보석은 5가지 기준으로 정의하는데요. 보석의 최우선 요건은 아름다움입니다. 다음은 양이 많아서 쉽게 소유할 수 있다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희소성, 경도와 인성이 크다는 견고성, 많은 사람으로부터 선호되어 온 전통성, 마지막으로 장신구로 몸에 지닐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는 휴대성입니다. 보석은 각각의 의미와 상징을 지니는데 다이아몬드는 고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다이아몬드 대부분은 화산 분화구에서 생성되고 화산 폭발에 의해 주위로 흩어져 산의 바위나 돌 틈에 있으며 아주 드물게 강가에서 채취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1캐럿의 다이아몬드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250톤의 자갈과 바위를 캐내야 할 만큼 어렵고 힘든 작업을 하기에 그 가치가 더욱더 높답니다. 결혼할 때 예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싸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다이아몬드에 관한 이야기 중 다이아몬드는 얼음이 돌로 변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갈증에 허덕이던 어머니가 다이아몬드를 넣은 꿀을 마시자 금세 다 죽어가는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어 아이를 살릴 수 있었고 다이아몬드는 여성들이 반드시 간직해야 하는 수호석이라 여겨졌는데요. 또 부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상징이라고 믿어 오늘날 결혼 때 사용하는 의미는 이러한 믿음에서 왔다고 합니다. 보석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 놀러 왔을 땐 만약 보석이 예뻐 보였는데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어 재밌지 않으셨나요? 보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익산 보석박물관에 방문하셔서 직접 눈으로 화려하고 진귀한 보석을 구경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네, 아쉽지만 오늘 여기어때와 함께 떠난 8번째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익산역부터 미륵사지,
원불교 익산성지, 보석 박물관까지 익산의 곳곳을 다녀와 봤는데요. 특히 오늘은 익산을 다녀와 보니 익산이 평소랑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무척이나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어때와 함께한 여행이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아이유의 시간의 바깥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저희 여기 어때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여행지를 다녀왔죠.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건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가장 좋았는데요. 화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여행했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기분 좋은 설렘의 순간들이 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새로운 여행지를 소개하며 수고해준 제작 연출의 김아름, 그리고 늘 변함없이 꼼꼼한 실력으로 수고해준 기술의 조민주,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